안녕하세요. 미코TV 여러분. 오늘은 Q&A 시간. 저번에 말씀 올려드렸던 것처럼 2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제가 보고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VOP님께서 질문하신 초보자들은 프리웨이트를 배우고 습득 후 머신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벤치프레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중급자 이상이 아니더라도 바로 가슴 머신으로 운동을 배우고 운동해도 좋을까요? 초보자들의 프리웨이트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머신으로 넘어간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이거는 제가 반대로 돼 있네요. 저는 초보자들 제가 지도할 때는 머신을 먼저 지도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근력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프리웨이트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르치신 분마다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근력이 있고 나서 프리웨이트 가령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이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력이 없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머신으로 충분하게 근력을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친업, 컴밴데드 자세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등운동 할 때 이제 친업을 제가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촬영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컴밴데드는 제가 이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위주로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컴밴데드는 제가 한번 날짜 잡아서 이거는 보통 보디빌딩 경우에는 제가 컴밴드는 제가 지도할 때도 잘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부상도 많이 있고 이게 무게를 다루는 이런 데드리프트이기 때문에 보디빌딩하고 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제가 많이 추천하고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MEN 아멘인가요? 님께서 올려주신 175에 57kg에 시작해서 현재 67kg, 10kg 정도 증량을 했네요. 체지방률이 20%가 됐습니다. 20%면은 남자 기준으로 해서는 체지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불려 가야 할까요?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체중을 올릴 때, 현역 때는 제가 85kg에서 90kg급, 라이트 헤비급을 뛰었는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 87kg에서 88kg까지 뺍니다. 보통 105kg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뺐다가 87에서 88 정도 대회를 뛰고, 그 다음에 대회를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있으면 그냥 5kg가 확 불어버립니다. 이거는 수분이 염분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수분이 차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비시즌 때, 보통 12월, 1월까지는 비시즌인데, 그때까지는 체중을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이나 무게 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이즈를 많이 불리기 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체중을 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중을 업 시켰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달 동안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다시 쳐올리는, 그래야지 계속 우리 몸은 계속 체지방 몸무게를 올린다 그래서 벌크업 한다 그래서 계속 업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가 있을 때 한번 다운 해주고 다시 쳐올리는, 그렇게 저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한 10kg 정도 불렸으면은 체지방률을 한 15%나 한 13% 정도, 그러면 굉장히 체지방이 없는 거거든요. 20%는 정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한다 하면은 25%까지는 체지방률을 쪘다가 다시 계속 불려가다가 한 20% 이하로 한 번 더 다운 시켰다가 다시 업 한 번 더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바디빌딩님께서 팔이 엄청 좋으신데 지금까지 이두를 어떻게 운동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팔이 좋은 이유는 제가 여러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팔이 좋은 이유가 뭐냐.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처음에 운동했을 때 제가 팔 운동하고 가슴 운동, 다리 운동을 굉장히 이 세 개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를 지도했던 관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재밌어서 제가 이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제가 팔 운동을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 동안은 매 운동 끝날 때마다 팔 운동을 제가 바벨컬하고 암컬 아니면 프리처컬 두 가지를 선정해서 5세트 5세트 해가지고 한 달 동안 10세트씩 매일 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하니까 팔이 하더라도 엄청 느낌도 좋고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약한 우리 선수들한테 약한 부위가 있다 생각하면은 제가 경험상 그러면은 운동 끝나고 아니면은 오후에라도 시간 있을 때 네가 약한 부위를 두 가지를 선정해서 5세트 해가지고 10세트를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첫 세트만 오밍업 하고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는 똑같은 무게로 해가지고 개수를 10개든 15개든 정해놓고 계속 펌핑 위주로, 근육 자극 위주로 한 번씩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이 만약에 이두를 더 좋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했던 대로 한 달 동안 했으면은 그 뒤로는 저는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한번 운동 끝나거든 아니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오전에 운동했으면 오후에 한번 시간을 내서 바벨컬하고 프리처컬 없으면은 암컬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첫 세트만 어밍업으로 하고 2세트부터는 한 10개에서 13개 제가 했던 거는 13개에서 15개를 제가 했거든요. 똑같은 무게로 할 수 있는 무게로 이렇게 하니까 이 펌핑하고 자극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훈123님께서 체급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셨던 찐 영양, 식단, 운동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일반인 취미용 말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한번 식단에 관해서 이거는 따로 잡아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쓰는 것보다 남는 칼로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체급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를 낮추면서 운동량을 많아지니까 체중이 빠진 것처럼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좀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는 단백질 양은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시즌 때 약간 한 20% 정도 단백질이 올라가고 나머지 단백질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비시즌 때 단백질을 100을 먹었다 싶으면은 비시즌 때 들어가면은 단백질이 20%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비시즌 때는 단백질을 100을 가져가면은 탄수화물은 한 120에서 150까지 가져갑니다. 그 대신에 식단은 이 시즌 때를 5끼를 먹었으면은 비시즌 때는 3끼에서 4끼만 먹습니다. 그 대신에 양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야지 이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체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즌 때 5끼를 먹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수화물 양을 늘려서 5끼를 먹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먹던 3끼에서 4끼를 쪼개서 먹는 걸 뿐입니다. 그 대신에 칼로리를 낮추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을 낮추기 때문에 훈님께서도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보디빌딩 이 시즌식 식단으로 가면 절대 체급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이 지방도 많이 먹어주고 이 5끼를 먹던 걸 3끼로 먹어서 그 먹는 양을 확 늘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체급을 훨씬 더 올리기 쉽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제가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식단이나 제가 뭘 먹었던지 한번 따로 제가 이거는 한 끼, 두 끼, 세 끼 뭘 먹었는지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 다루겠습니다. 또 훈님께서 또 질문하셨네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선수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실업팀에 연봉이 남아있는 팀은 어디인가? 실업팀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실업팀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 팀은 현재
강주 광역 시청 이 한 팀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강진구청 그 한 팀입니다. 딱 두 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팀은 이 두 팀이고요. 다른 팀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는 팀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실업팀에 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전국체전에서 보디빌딩이 일반 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빌딩이 참 어려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국체전에서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보에서 어떻게 현재 진행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아직 듣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실업팀에 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업팀에 들어가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아무래도 이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 팀의 감독들한테 눈에 띄어야 되겠죠. 저 선수가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겠구나. 저 선수가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에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보겠죠. 몸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같은 거도 제가 만약에 실업팀을 제가 뽑을 때는 인성 같은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주위 평판도 듣고 그렇게 해서 선수를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무조건 몸이 좋다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선수들하고 이 팀이기 때문에 어우러질 수 있는 이 사회성 같은 거나 우선 먼저 인성이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물어봤을 때 누구누구 선수 어찌냐 그러면은 그 평판 같은 게 나오거든요.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평판도 여러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거쳐가지고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 팀은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 메타몽님, 삼두 하단부 채우는 법과 전완근 키우는 법이 궁금합니다. 하단부는 제가 이제 팔을 제가 좋다고 그랬죠. 저는 가동범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삼두 같은 경우도 이 가동범위를 올렸을 때 살짝 올리는 것보다는 쭉 최대한 많이 늘어나고 최대한 많이 올리고 이 가동범위를 저는 크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동범위를 크게 한번 삼두 운동 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접 제가 보고 지도를 이렇게 운동하는 영상을 보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캐치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로써 우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좀 이렇게 가동 범위를 크게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완근 키우는 법이 궁금하다 그랬는데 전완근은 불타는 통증감이 참고 계속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작은 근육들, 전완근이나 종아리는 이 근육이 작기 때문에 막 할 때는 막 통증, 불타는 통증 막 그런 게 막 찌릿찌릿한 게 엄청 빨리 옵니다. 그 대신에 끝나고 나서 딱 늘어서면은 그 통증 같은 게 확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고반복으로 많이 해야 돼요.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못할 것 같다 거기서 한 5초 10초 15초 더 그렇게 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했던 방식인데 그러면 확실히 커지더라고요. 이번 송강팽님 이번 코리아에 대해 그랑프리전 리뷰 말들이 있는데 전 방선수가 맞다고 보거든요. 실은 제가 가서 직관을 하진 않았습니다. 직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 돌아가는 거를 잠깐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맞다, 누가 좀 아쉽다, 그런 거보다는 이미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두 선수에 대해서 저도 다 알거든요. 근데 한 선수하고는 좀 친하고, 한 선수는 전 안 친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친한 선수한테 좋은 쪽으로 얘기 또 말을 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위원들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지 않았냐. 제가 만약에 컨텐츠가 이 코리아 그랑프리 리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리뷰를 제가 하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어느 선수에 대해서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잣대는 저는 그게 별로 제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이 운동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그 노력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서 폄하하면은 그 선수에 대한 아무래도 좀 실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리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번 결과는 이번에 심판위원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ANDJY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이 많네요. 1번, 운동 수행 시 수축 이외의 동작할 때 힘 빼는 법. 이거는 조금 난해하긴 한데, 아마 초보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해서 그러거든요. 만약에 하실 때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을게요. 벤치프레스 앉았을 때, 패킹해서 밀었을 때, 패킹했으면은 여기 팔로만 이렇게 버티기만 하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자꾸 온몸에 힘이 들어갔을 때 릴렉스하게 호흡하고 일치해야지 좀 힘 빼는 게 좀 느껴집니다. 힘을 안 썼을 때, 무호흡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막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할 때는 힘을 막 너무 주고 있으면, 자, 릴렉스하게 내릴 때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힘을 줄 때 내쉬고, 다시 호흡하고 일치시켜서 이렇게 저는 하라고, 호흡하고 힘을 쓸 때와 힘을 들어 마실 때 이걸 호흡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으면 그럼 좀 낫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당연히 운동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힘 빼는 법은 초보자 할 때는 해당되고, 제가 지도하는 방식대로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한 번씩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육통과 통증의 경계. 근육통은 근육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생긴 거고, 통증은 다쳐가지고 통증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근육통은 근육의 새로운 자극이나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수면이 부족, 그런 상태에서 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아니라 컨디션이 좀 낮았을 때 운동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근육통이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근육통은 점점 축소가 되고요. 이 근육통을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최대한 스트레칭과 운동 전에 스트레칭, 운동 끝나고 스트레칭,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휴식,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저는 근육통이 안 생기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근육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 무조건 다음날에 근육통이 매일 생긴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이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죠. 우리 몸이 계속 이게 운동을 하는데 할 때마다 근육통이 생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있다. 각도에 따라서 제가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마사지 공으로 이 승모근이나 그 다음에 이 날개축지, 대형근, 소원근 이쪽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어깨 같은 게 굉장히 좋아지고 이 목 같은 데도 굉장히 좋아지니까, 운동할 때 아프면은 무조건 그 동작은 패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전후 스트레칭, 저는 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으로 마사지 공 제일 단단한 걸로, 상체는 무조건 이 승모근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날개축지, 대형근, 소원근, 능형근 이쪽을 골고루 다 풀어줍니다.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많게는 15분까지. 그러면은 상체 운동할 때 훨씬 어깨가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꼭 늘려주는 스트레칭 하고, 운동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자,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동적 스트레칭, 움직이면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몸이 풀렸으면은 정적 스트레칭, 잡고 쭉 늘려주는 그 동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 시에도 통증이 있어서 강화 스트레칭 병합해주고 있는데 지식 없이 하려니 어렵네요. 아, 그렇죠. 저도 어깨나 그런 게 많이 닿기 때문에 제 마사지공으로 한번 그 주의 제가 말씀드렸던데 그 마사지공으로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권희님. 시즌 다이어트 식단 알고 싶습니다. 간단해요. 제가 시즌 다이어트 식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는 일정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식단이 현역 때나 지금도 식단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은 4끼 정도 먹고 있습니다. 시즌 때도 마찬가지 4끼 정도 먹었고 지금 현대 4끼 먹고 아침에 막 일어나면은 저는 물을 좀 더 많이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식단으로 오전에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트밀 한 30g에다가 그 다음에 계란 현역 때는 계란 10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란 5개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계란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계란하고 과일하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사과를 예전에 많이 먹었는데 사과가 요즘 껍질째 먹기 때문에 소화가 덜 돼서 운동할 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과를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 먹던가 아니면은 포도 같은 거 이런 걸로 같이 배나 섞어서 아침 식단을 먹고요. 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는 단백질 바로 먹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닭가슴살 보통 지금은 200g 아니면 150g도 가볍게다가 그 다음에 밥 200g 한 공기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사는 계란 흰자 3개 정도에다가 고구마 한 60g 그 다음에 과일 조금 저녁에도 마찬가지 제가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계란을 후라이해서 계란을 한 8개 정도 먹든 아니면은 닭가슴살 150g에다가 밥 한 공기 먹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즌이나 비슨이나 전 똑같습니다. 블랙베레님, 블랙베레면은 이게 특전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전국체전 보디빌딩이 없어졌어요. 이번 미코도 선수들이 출전이 조조했고요. 미스터 코리아겠죠? 저 또한 대보협 선수이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체전과 미코에 대해서요. 내년 체전. 이번 미스터 코리아도 좀 선수들이 좀 적었던 이유가 좀 있겠죠. 전국체전이 보디빌딩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사설로 많이 넘어갔어요. IFBB 프로를 준비하는 선수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좀 층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는 대보의 임원분들께서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체전이 보디빌딩이 올해부터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학생부만 있거든요. 학생부 세체급만 있어가지고 아주 이번 체전도 단촐하게 진행을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번 전국체전이 언제 이게 부활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게 빠졌으면 2년 동안 무조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2년 동안 시범 경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식 종목으로 되는 거지 바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식 종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전국체전 보디빌딩이 빠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대보 임원들께서 어떻게 이제 로비를 하든 힘을 쓰든 3년 차부터는 시범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줘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한번 빠지면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보 선수들이 IFBB 프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대회를 많이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수들도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준비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JH송님, 하체를 하지 않으면 상체가 커질 수 없습니까? 하체는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달리기만 하고 웨이트를 상체만 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체가 커질 수 이건 어디서 얘기 나온가요? 상체가 하체를 안 하면 하체는 안 크지만 상체를 하면 상체가 커지죠. 하면 할수록 상체는 커집니다. 달리기만 하고 웨이트를 상체만. 하체가 아픈데 달리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달리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몸이 있으면 무조건 연골은 닳아지게 되기 때문에 연골은 아껴 써야지. 달리기 하면은 연골 같은데 손상이 빨리 와서, 그래서 달리기보다는 빨리 걷기 아니면은 자전거 이런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보다는 자전거라도 한번 타시고, 하체를 안 한다 그래서 상체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피지크죠. 피지크는 이 수영복 반바지 긴 거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상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체는 안 좋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살레님, 주에 2, 3회 정도 웨이트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가슴, 팔, 어깨, 등, 가슴, 팔, 어깨, 등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 해당 부위가 다시 돌아올 때쯤엔 몸이 펌핑이 많이 빠진다는 느낌. 이런 경우는 무분할이나 운동을 좀 묶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주 2에서 3회. 그렇죠. 무분할에 갈 수 있으면 무분할도 요즘 유명한 선수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2, 3회 한다면 많이 하는 겁니다. 주 2회 하신 분도 있어요. 어차피 시간이 안 나가지고 주 1회 하신 분도 있고요. 이런 거는 묶으세요. 종목을 한 2가지, 3가지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운동 나올 때 그거를 하루에 2개 정도, 2부위를 묶든 3부위를 묶든 묶어서, 중요한 것은 다리는 꼭 주에 한 번 이상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큰 근육 같은 거 가슴, 등, 다리 이 세 부위가 주기 때문에 무조건 주 3회 한다면은 한 번 정도 메인에 잡아놓고 나머지 겉다리로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2번 하고 싶다 하면은 첫 번째 했을 때 제일 가슴, 다리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면 첫 번째 다리 하고 그 다음에 2회째는 다리 하지 마시고 3회 할 때 더 다리 운동 넣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지훈님, 피라미드 세트로 운동할 때 적당한 중량 시기가 궁금합니다. 중량 시기. 저는 피라미드 세트 할 때 저도 6세트를 한다, 5세트를 한다 싶으면 무조건 첫 세트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의 80%만 씁니다. 워밍업. 100%를 다 안 씁니다. 첫 세트 무조건 워밍업 세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가지고 15개에서 20개 할 수 있는 무게, 그 다음에 80% 할 수 있는 무게로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때 마찬가지 13개에서 15개, 한 95% 정도 할 수 있는 무게, 그 다음에 3세트에서 100% 쓸 수 있는 무게, 그 다음에 보조를 받아서 120% 이렇게 4세트, 5세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기고 1세트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쓰지 마시고 적당량을, 한번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같은 것도 있죠. 빈봉으로 먼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5kg 해가지고 자기가 100% 썼을 때 아니면은 한 80% 썼을 때 몇 개 정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측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슴 운동 할 때는 20kg 기본 본관위에서 60kg로 제가 2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첫 세트는 무조건 15개만 합니다. 워밍업. 그런 다음에 5kg 올려서 하면은 그 다음 세트에서도 마찬가지 한 15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90%, 95%. 그 다음에 다시 또 끼고 해서 10개. 또 무게 끼고 8개. 이런 형식으로. 이게 힘의 안배를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80%, 90%, 그 다음 100%, 120% 이렇게. 그러고 개수를 알아서 정해서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머시닝님, 오늘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저는 하체 운동할 때 프로웨이트 스쿼트를 90에서 100kg 정도 해서 무게를 올리지 않고 워밍업 정도로만 하고
레그 프레스, 핵 스쿼트를 무게를 올리면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머신 운동보다 프레이트 스쿼트로 무게를 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질문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프레이트가 주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프레이트 하지 않아도 모신 기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현재 지금 프레이트 스쿼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모신으로 하고 있지. 굳이 레그 프레스 있고, 핵 스쿼트 있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V 스쿼트도 있고, 요즘 좋은 기구들 많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무게도 올려가면서 해도 충분하게 효율적인 운동이 됩니다. 굳이 뭐 프레이트 스쿼트에 목매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모신 위주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음적으로 속 얘기를 다 이 유튜브에서 못하는 경우를 있는데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제가 최대한 제 경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또 질문 있으시면은 그 운동 영상에 밑에 댓글란에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영상 또 올려가지고 또 새로운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